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게 카메라에 딱 걸렸어요. 근데 그 문자 내용 중에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완전히 뒤숭숭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그 와중에 지금 또 이게 터진 거잖아요. 지금 이제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그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 배후에 윤핵관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이 문자로 인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드러났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로도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배우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2030 그 커뮤니티 올라온 글들은 어때요? 여론들은. 근데 그쪽 여론은 상당히 뭐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예. 뒤통수를 쳤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2030 지지율하고도 크게 연관이 있고 크게 흔들리고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래서 마음이 윤심이 주고받는 문자 속에 직설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이는데 네.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히 난처했을 것 같아요. 입장 표명을 어제도 했고 오늘 또 한 것 같은데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서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네.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네. 뭐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잘못이다.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이게 네. 해명을 하고 뭐 기자들이 이제 막 따라가서 질문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프라이버시다. 그 이제 네. 오늘 예, 얘기가 맞습니다. 프라이버시다. 그래서 네. 이제 피한 거죠, 질문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질문을 제일 피하고 재밌는 게 그거예요. 어제 저도 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지한 문자죠, 이게. 예, 공지한 맞습니다. 사과였잖아요. 그 페이스북에 또 올렸죠. 페이스북에 네. 올렸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서 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머리에 쥐가 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해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표현이 당 이제 대표 직무 대행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걸, 이런 걸 이제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이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 대표라는 표현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대통령이 사용해서 나를 위로하려 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머리에 지났을 네,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요. 찾아 고민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오늘 그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약식 회견이 없었어요. 오늘 다른 행사 때문에 네, 없었던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뭐 성남 네, 뭐 어디 네, 네. 가셔가지고 없었는데 네. 그 기자들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지. 이제 네. 행사 가서 또 다시 복귀를 하셔야 될 복귀를 테니까. 하시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물어본 거예요. 네. 대답 없이 그냥 들어가셨답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반응을 네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곤혹스럽다는 거를.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윤석열 쪽에 이제 네. 소위 이제 언론 담당을 맡고 있는 분이 네. 네, 그러셨대요. 진짜 우리가 1년 동안 이거밖에 안 됐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다 알면서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기자들한테 막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소위 말 예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물어보니까 이게 그러면 룰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소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이제 근데 오늘 기자들은 당연히 물어봐야죠, 물어보는 게 가서. 당연한 거고. 당연히 오늘 핫 이슈 아니에요, 이게. 이걸 가갖고 쫓아가서 물어봐야죠. 이건 네. 저는 기자들은 잘했다고 봐요. 대변인실의 그 관계자 역시도 사실은 이제 곤혹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소연했다고 봐야죠. 그래도 그 기자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준석 대표 반응 궁금해요. 어제 혹시 우리 연락을 했는데 어제 혹시 접촉이 됐었어요? 저는 접촉이 이제 됐었죠. 됐었어요? 네, 됐었는데 근데, 이 대표도 되게 황당해하는 분위기. 예, 제가 상당히, 뭐 정확한 워딩을 이제 정식 인터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은 좀 이제 할 수는 없지만 황당히 뭐,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황당하겠죠. 이게 네. 자기는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단종 그 유배된 거라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그리고 그런 처지가 될 거라고 저 예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준석 대표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뭐 울릉도에 가 있더라고요. 울릉도에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이제 올렸어요. 네, 거기에 네.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이제 함축적으로 다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네.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설하고 네. 자,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팝니다. 네.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릉도. 그러니까 이 네. 제목이 그 섬에서는 이제 여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정치판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섬은 어디예요?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다. 이게 비교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맑은 하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섬은 굉장히 혼탁한, 그렇죠. 이걸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이거는 이제 여의도 정치판이 원래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또 굉장히 뭔가 이렇게 격식을 갖춘 듯 하고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또 겉모술수라든가 이런,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도 제가 이제 그 다음 문구가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이건 이제 사자성어로 양주불육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취지는 겉과 속이 다를 다르다는 때, 얘기죠. 다를 때 한 얘기잖아요. 누구를 두고 한 얘기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두고도 한 얘기 같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네. 윤 대통령을 겨냥한, 의미심장한 어떤 이 반응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아마 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배신감도 좀 묻어 있다고 봐야죠. 예, 예. 그때 당시에 보면, 네. 요건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윤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율 하락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실제로 이준석 대표랑 충돌할 때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아주 크게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손을 잡았잖아요. 네. 잡고 가면서 이제 이게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이 대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생각하고 하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다 망해가는데 내가 들어서 국민의힘을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직히 네. 이거 진짜 이게 까놓고 얘기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임기 말에 분위기가 네. 사실은 물론 대통령 지지율은 높았지만 굉장히 네. 여러 의혹들이 많이 나오면서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네. 그때 막 그랬어요. 국민의힘에 그냥 허수아비 꽂아놔도 이긴다고. 네. 네, 그렇게까지 말이 나왔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그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는 그 당시 시각과 이준석 대표가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요걸 놓고 지금 네. 해석이 되게 분분해요.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보면은 문 대통령 문정부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네. 그 아래에 있는 뭐 장관들이나 아니면은 당 사람들의 탓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소위 극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게 많았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권성동이 잘못한 거지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뭐 권성동이 일부러 핸드폰을 보여줬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네. 그 국회 본회의장 취재 많이 가보셨으니까 네. 알잖아요. 네. 근데 기자들은 2층에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줌을 당겨갖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네. 사진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 기자들이 찍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이, 그건 알았겠죠. 알았는데, 워낙 이제 휴대폰에서 문자 확인하는 애들이 우리들이 보면은 이제 무심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관성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찍는 걸 몰랐다기보다는 그렇죠. 관성적으로 하는데 잡힌 거라고 그냥 잡힌 봐야죠.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러 보여줬다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뭐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작극이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포착되는 일이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의도에서 구설수에 오른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대놓고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그분은 아예 그냥 이러고 막 흔들고 다녔죠. 근데 이 판을 잠깐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이게 누구한테 그런 보여줘갖고 누구한테 득이 되고 실이 됐냐 이걸 따져봤을 때 제가 보기에도 자작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여요. 예. 왜냐하면 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코너에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제 윤핵관 사이에서 지금 틈이 벌어진 거는 결국은 이준석 당대표가 물러나고 이 지도체제 지금 가지고 장제원 쪽하고 친윤 쪽하고 이 파열음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당원정주의 기간에는 그대로 직무대행체제로 간다라고 정리를 한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럼으로써 자기가 이제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친윤 쪽에서 사실 윤핵관 쪽에서는 전당대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왜냐하면 공천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결국은 싸움이. 공천권이죠. 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굴러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문제가 터졌어요. 결국은 그러면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권성동 원내대표 리더십에 타격을 준 거 아니에요, 지금? 타격을 입었는데, 네. 근데 그 다른 분들도 지금 어떻게 할 바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으로서 볼 때는 자작극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네. 이 얘기죠. 맞습니다. 네. 네. 이 대표는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한다는 건 좀 나왔어요? 앞으로? 아직은 이제 뭐 계획 같은 거를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현재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당원들 만나고 좀 이제 그런 장외 상황이죠. 여론전을 하고 있잖아. 장외 여론전을. 맞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당분간. 예, 당분간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직 사법적 판단을 먼저 받은 다음에 하는 게 이 그렇죠. 대표한테도 운신의 폭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운신의 예. 폭이 경찰 수사는 그러면 어떻게 미묘한 시점 어떻게 돼가요? 경찰 수사는? 딱히 뭐 진행되는 게 사실은 잘 안 보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 네. 그죠? 이 의혹에서 발단됐던 사건 저희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네. 아이카이스트 사건이었는데 거의 김성진 대표의 변호를 예.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팬클럽 네, 네, 회장하고 네. 있는 강신업 변호사가 맡는다. 정말 미묘한 시기인데 그게 어제 그 문자 윤석열 대통령 문자가 포착됐고 그제에 강신업 변호사가 올린 것 같아. 자기가 맞는다고. 네. 이 모양새를 보면 윤 대통령을 대리한 윤핵관들이 징계의 어떤 이 배후에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징계가 막상 되니까 강신업 변호사가 나타나면 강신업 변호사는 또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윤 대통령하고 건희 여사 이 양쪽 대리인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를 조이는 압박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부가 쌍으로. 어쨌든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네, 모양새 그런 자체는. 상황이죠. 실제가 그런지 아닌지는 이제 모르지만, 그리고 사실 강신업 변호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있었잖아요. 물 밑에서 네, 소통이 있었잖아요. 여성조선 저번에 삭제된 기사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니 사진도 강신업 변호사 측에서 예, 공개했고, 공개하고 팬클럽도 사실은 김건희 네. 여사 부탁한 것까지 본인이 말씀하셨다가 삭제됐죠. 네. 근데 강신업 변호사가 오늘 또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올렸어요. 내일 구치소,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중대 발표가 있을 거다, 기자회견 한다라고 올렸어요. 예. 네. 9시 정각에 하겠다는데, 그 내용을 하면서,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준석 대표가 경찰청장한테 90도로 인사하는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6월 26일 날인가, 지난달에 그 백범 선생 그 72주기 기념식 참석된 것 같은데,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김창룡 경찰청장, 당시 경찰청장을 마주친 것 같아요. 네. 근데 막 쫓아가서 90도로 인사하는 영상이 지금 돌았었거든, 유튜브 채널에서.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는 네. 웬만한 사람들 만나면 다 90도로 인사하는 네, 하여튼 그렇게 돌았었는데, 예. 거기서 캡처한 사진을 지금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 캡처한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점 잡혀서 경찰청장한테 이렇게 수그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이 사진을 캡처해서 올린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려고 이제 이런 사진을 cap처해서 올렸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날 때는 인사 안 해요. 90도 인사. 네. 그냥 처음에 했었죠. 네. 네. 90도 인사 안 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그걸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좀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올려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내일 또 중대 발표라니까 한번 봐야 돼요, 거기는. 뭐가 있는지는. 네. 봐야 되겠지만,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김건희 여사하고 교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뭐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강신업 변호사는 원래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토하는 분위기였잖아요. 퇴진까지도 막 주장해 오지 않았어요? 극단적으로 막 비토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었던 것 같아요. 글이 왜 이러신지. 네. 국민의힘 측 반응을 보면 네. 대부분 이렇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나 대통령을 갖다가 사적 대화다 해가지고 지금 묻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적 사실은 대화다. 이제 공인들 간의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언론에 포착이 됐으면 더 이상 이게 사적인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아, 당연하죠. 이거는, 네. 대화 내용이 사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정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 내용 자체가 사적인 내용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게 지금 변명하는 게 사적 대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대표도 오늘 기자들 질문하니까 사적 대화인데, 프라이버시로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한 게 그거잖아요.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세우는 그런 변명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번에 이거 보면서, 네. 7월 8일날, 네. 7월 7일이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 날이었죠. 네. 근데 7월 8일 아침에 또 스태핑 할 때, 이거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그랬어요. 당무에 당원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네. 이게 관여하고 있는 정황이 네. 뚜렷하게 나오니까. 8일 날이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어제니까 26일 거의 불과 열흘도 안 됐는데. 근데 네. 보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심할지 모르겠는데 네. 다 거짓말이에요. 좀 약간 이제 네. 심하고 거짓말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제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 약간 심하게. 이제 왜냐하면은 저희가 또 고발사주 사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건 네. 할 때마다 대응하는 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아무튼 뭐 이게 네. 말을 하실 때마다 이게 신뢰가 지금 자꾸 저는 사실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양두구육이라고 지금 양두구육 이 사자성어를 이준석 대표 올렸잖아요. 네. 이게 지금 겉과 속이 다른 걸 여러 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양두구육이 뭐 건성동이냐 뭐 윤석열이나 네. 싸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거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신경전 시작은 사실 당원 가입할 때부터 이제 시작을 그렇죠. 했잖아요. 이준석 패신 가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때 이준석 대표가 순천 갔을 땐가 해서 그냥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페이스북에 또 올렸던가 뭐 사진을 올리고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대표 없어도 내가 가입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사실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열받는 거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때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한 방 먹었었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뒤에 후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그 중에 큰 장면이 하나 뭐냐면 딱 상징적인 장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의도 가서 90도로 그 출근길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고 딱 한 번 했거든요. 그거.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준석 대표의 연습 문제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것도 있었어요. 그 김포 골드라인. 네. 그래서 그 2칸짜리인가 3칸짜리인가. 맞아요. 그거 탔죠. 그거 타고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엄청 뻘쭘해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정치를 계속 하던 분들, 선거를 치러본 분들은 출근길 인사도 자연스럽고 또 이제 그런 지하철을 타는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그런데. 그렇죠. 윤 대통령 검찰총장만 그런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검사하고 점장 하다가.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거 하려고 하니까 뻘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때는 그 상황을 돌아가서 보면 지지율이 막 내려앉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필요로 했던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 그래서 그때만 해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연습 문제 풀고 바로 그날 저녁이었을 거예요. 둘이 이렇게 껴안고 화합하자고 한 게 그날 저녁일 거예요. 아침에는 90도 인사하고 네. 여의도 출근길 가서 하고 연습 문제 풀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화합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완전 화합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다 앙금이 있었고 그 수모에 대한 서력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김용태 최고위원인가요? 이준석 계잖아요. 예. 오늘 이런 얘기 방송에 나와서 윤 대통령이 이준석 싫어한다는 소문이 방증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문자 가지고. 예. 아니 근데 뭐 사실 이 정도도 못 넘어가시는 분이면 너무 그릇이 작은 거 아니에요? 작다 어쨌다기보다 이게 대통령으로서 좀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이런 데는 개입 안 약간 너무 가볍게 보이잖아요. 이게 내부 일반적으로 일부에서 해야 되는 표현이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이 쓸 표현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저기 이제 아침에 문화일보조차도 아까 보니까 오후에 보니까 사설에서 대통령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이준석 대표하고도 좀 풀어야 된다. 문화일보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네네.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내일도 약식회의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정리를 하겠죠. 지금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든지 좀 스무스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잘 짜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죠. 네네. 네, 하여튼 좀 지켜보기로 하죠. 네.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하는 문제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벌써 국회 청원이 반대하는 청원이 1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국회 상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 포착된 것 때문에 지금 쏙 들어가고 그렇죠. 지금 관심 밖으로 조금 그렇죠. 밀려난 듯 해요. 좀 안타까운데 관심 밖으로는 밀려났죠. 우리는 또 주시를 해야 돼요. 예, 네, 계속 주시를 보고 있고 하고 일단은 뭐 권은 의원이 장관 탄핵까지 이제 얘기를 하신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여당이잖아요. 경찰 출신이시니까. 네, 여당이고 그래서 네. 일단 탄핵안이 발의는 될 것 같아요. 예. 네, 행안부 장관이 좀 지켜보고 또 우리가 유튜브에서 다룰 일이 있으면 한번 다루도록 하죠. 예. 우리는 잊으면 안 되고 네. 관심 밖으로 밀렸어도 우리는 열심히 보고 열심히 있습니다. 주시를 해야 돼요. 예.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 잃는 뭘로 한번 설명해요. 네. 우리 이제 뉴스버스에서 유망 작가로 소개된 김동현 화백의 판화 작품인데요.
오늘 며칠째 소개드리고 있는데 혹시 구매 관심 있으신 분은 newsbus2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